이제 관세직 공무원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수한 직종이고 직무다 보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제 관세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두가 흔히 말하는 그 공무원 시험을 쳐야 돼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제 필기와 실기로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필기 시험을 과목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면접을 보고 그 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필기, 실기, 면접인가요? 아니요, 그 실기가 면접인 거죠. 아, 실기가 면접이에요. 필기랑 면접. 그러면 그 필기 안에 이제 과목들이 이제 직무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이 관세직 공무원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 일단 공통 과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국어와 영어, 한국사 이렇게 이것도 근데 급수마다 또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9급이기 때문에 9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와 영어, 한국사 이렇게 공통 과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 두 개가 있어요. 선택 과목은 이제 현재 관세직 선택 과목 기준으로 하면 관세법 개론이랑 회계원리 이 두 가지 과목을 해가지고 총 5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공무원이니까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면접 보면 끝인 건가요? 네. 그러면은 뭐 일반 공무원이랑 절차상으로는 크게 다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혹시 뭐 그 이제 관세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산점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근데 이게 또 7급이랑 9급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 지금 9급에 현재 가산점은 따로 없고요. 시험만으로 통과를 해야 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 관세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가산점이 5%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커트라인이 뭐 어느 정도 된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근데 그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매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매해 시험의 난이도가 낮게 나오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쉽게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커트라인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마다 좀 달라져서 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걸리신 거세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좀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시험 한 번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 해 시험을 준비해서 붙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너무 기간은 다르지만 요새는 빨리 준비하면 1년 내에 붙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이제 1년 좀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2번 만에 이제 합격을 하셨고 그 기간 정도 하면 1년 조금 넘는 기간. 네, 한 1년 공부할 시간으로는 1년 한 4개월? 근데 면접까지 다 하면 1년 반 딱 걸린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저는 노량진에서 공부를 했고요. 노량진에서도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학원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량진에서 이제 혼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자습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간히 현장 강의도 몇 개 듣고 왜냐면 그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끔씩 들으면서 주로 이제 인터넷으로 혼자 자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좀 말하고 그런 걸 함께 공유하는 게 좀 필요해가지고 그건 노량진에서 이제 스터디로 한 5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이루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직렬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차피 이게 직렬이 달라도 공무원 면접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른 직렬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공부했어요.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좋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딱딱하게 시간이 딱 정해지고 사무실에만 앉아서 근무하는 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직 공무원은 아무래도 부서마다 다르지만 현장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다른 직업들과는 다르게 교대 근무 체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이게 공항에서 근무한다는 특수한 그런 장소가 관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공항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꽤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그 장소가 공항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공항 외에도 뭐 다른 데서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공항이 오히려 없는 편이고요. 그 세관이라는 게 전국적인 건물이 다 있어요. 이제 그 항구가 발달한 도시나 비행기가 다니는 도시, 이렇게 공업 도시 같은 곳에는 다 세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공항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 세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70% 정도는 그런 데서 근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 공항은 이제 오히려 특수한 케이스죠. 그럼 지금 공항에서 일하시는데 나중에는 그 세관 건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발령에 따라서 다른 거가 보네요. 이제 부서가 공항에서 일하는 부서도 있고 일반 건물에서 그 일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따라 근무 장소가 정해지는 편이에요. 지금 출국장에서 일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공항에서 일하게 되시는. 네. 그럼 현장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 현장 업무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상대하는 거를 현장 업무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게 오히려 메리트로 느껴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민원 업무라는 게 저는 공항에서 그런 현장에서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처리를 하고 나가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업무가 그때그때 처리하고 나가서 끝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공항에 비행기 타기 전에 업무 처리를 하고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업무가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끝나기 때문에 현장감도 있고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막 컴플레인을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걸 해결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아니면 제가 공항이라는 장소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장소마다 다른데 공항의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재밌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 공항이라는 공간이 메리트를 주는 건가요? 일단은 다양한 사람들과 외국인 분들과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도 구경하고 그 여행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활동적이고 그리고 일단 엄청 넓고 쾌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제가 일하는 장소가 언제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다음엔 어디로 근무를 하게 될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끔은 뭔가 불안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으로도 갈 수가 있고 뭐 갈 수가 없네 전혀. 네. 이게 물론 막 진짜 갑자기 이상한 데로 보내고 이런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 공항에서 일하다가 항만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관세지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주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언제 내가 어떤 곳으로 발령이 날지 모른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시고 떠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마음에 염두를 두시는 발령 가능성 말고는 또 있나요? 이게 관세지 공무원 내부적인 단점이 있다면 이제 저희는 승진이 진짜 느려요. 이것도 공무원 직렬마다 진짜 천차만별인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승진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마 들어와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뭐 직무 만족도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현재 부서에 일하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 저는 지금은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네. 물론 부서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이건 너무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죠. 현재 제가 출국장에서 일을 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가끔씩은 현장에서 힘들 때도 있고 뭔가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도 있고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힘든 점은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재밌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1년 정도 여기서 일하셨다는데 이제 출국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한 내년 초에는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요. 뭐 관세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직무가 다 다양하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이 직무가 맞을까요? 일단은 약간 정착과 안정감을 좀 덜 추구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지역이 이동할 수도 있고 부서가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유동성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부서가 이동하면 집을 구하는 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조금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관세직이라는 게 이제 세금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약간 계산이나 수학적인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네요. 수학이나 계산.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그런 부서에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요새는 또 전산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꼭 밝은 사람, 물론 밝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안 밝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직 공무원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일단 뭔가 관세직 공무원이라는 게 준비를 하기 전에 약간 로망 같은 걸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공항에서 일한다는 그런 것과 제복 같은 걸 입어서 좀 멋있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요. 실제로 동기들하고 입대 초반에 어떻게 하다가 이 관세직 공무원 왔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런 대답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로망을 가지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로망은 짧게 끝나거든요. 실제로 제복을 입나요? 제복을 안 입는 부서도 있는데 대부분은 입어요. 저도 지금 입고 있고. 되게 제복이 이쁜가 보네요. 약간 승무원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복을 입는 직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복이라는 게 주는 그런 로망이 많아요. 물론 저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로망을 가지고 준비하면 나중에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건 크지 않다. 네.